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원 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변재석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장혜서 취재 MC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오셨죠? 네, 1년 만이네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향 출신 주교 성사 흥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변재석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고양시 신청사 건립 왜 아직도 해법을 못 찾고 있나인데요. 혜서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고양시에선 고양시청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원당부지 신청사 건립과 백석동 요진빌딩으로 시청을 이전하자는 의견이 대립 중인데요. 예.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고양시 신청사 건립이 왜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그 자세한 내용 변재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1년 만에 오셨는데 최근에 총선도 그렇고 네. 바쁘셨죠? 네, 이런저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없이 지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총선이 끝났잖아요. 예. 다행히 총선을 승리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의정 활동과 그리고 지역 현안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역 현안을 들고 오셨는데 네. 이게 지금 변 의원께서 1년여 전에 저희 의정원 박싱에 출연하셔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관련한 이슈를 전해주신 바가 있어요. 그때도 이게 지금 워낙 이슈화가 됐고 또 논란도 있었고 찬반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그 이후에 1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그런 네. 겁니까? 1년 사이에 고양시청 신청사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동안 경기도에서도 고양시에서 요청한 투자심사에 대해서 1차 반려, 2차 재검토 결론을 냈었는데 예. 시청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요. 예.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건립은 덕양구민의 염원이고요. 또 생활권이 달린 문제인데 고양시에서 여전히 전혀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시청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시의회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인가요? 네, 시의 태도는 여전히 그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양시와 시의 관계는 전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지난해 4월에 고양시가 독단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시청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이후에 고양시 의원 34명 중에서 21명의 명의로 시청 이전 적정성 검토 용역의 반려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기도 했었거든요. 시의회는 현재도 대다수가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여전히 대다수가 반대 입장, 고양시와는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혜서 씨, 일단 고양시 의회 의견 들어보셨다고요? 네, 시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시의회에서는 시청사 이전에 관해 어떤 입장들이 나왔고 또 어디에 힘이 쏠리고 있는지 이몽렬 고양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제일 생각해 보시면 네. 이제 여야를 나누면 이제 우리는 야당이잖아요, 민주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있는 4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있었어요. 네. 4명의 후보님들이 여기에 시청은 원당에 있어야 된다고 합의를 했어요. 대신에 백석동 업무빌딩은 원래 용도인 벤처 업무빌딩을 사용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합의를 한 게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사실상 당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이 전체 34명 중에서 17명이에요. 가반이에요. 그래서 시청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수되는 옮기려면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데 의원들의 가반 이상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요. 일단 고양시 의회 입장을 들어봤어요. 혜서 씨, 네. 고양시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의 입장을 이제 연락을 취해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그런 답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로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어떤
설명할 네. 부분이 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변희님, 네. 경기도에서 고양시 시청 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신청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양시가 진행한 타당성 조사는 원래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고양시의 예산 승인 없이 기관 공통 기본 운영비를 운용하는 편법을 동원한 부분이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총 7,500만 원 상당의 타당성 조사 수수료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만 확보한 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한 점, 이러한 부분도 지방회계법에 위반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고양시가 불복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는데요. 현재 예.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대응으로 고양시 주민들께서 타당성 조사 수수료 7,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고양시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어요. 네. 이 재검토라 하면 어쨌든 다시 검토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양시에 요구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지난해 11월경일 겁니다. 그때 예. 고양시가 의뢰한 시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 투자 심사에 대해서 예. 경기도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네,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경기도에서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주민 설득 등 수기 과정 마련, 그리고 고양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이렇게 3가지 사전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 입장이나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예. 전혀 없고요. 그리고 주민 설득 등 수기 과정 마련 역시 없고요. 예. 네,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를 포함해서 덕양구 주민들은 전혀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양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시청 원안인 90% 이상 진행이 되었던 청사와 그리고 이전을 하려던 청사. 고양시는 시청을 2개 지으려는 건지 지금 건립 계획이 2개인 셈인 겁니다. 네, 세상 어디에도 없던 기가 막힌 이런 시행정을 우리 고양시 시민들께서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아예 이번 기회에 반려나 불가 통보를 명확하게 해서 못을 박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경기도가 뭐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시 재정 여건이나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 설득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후에 고양시나 주민들을 위한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들었어요. 네. 뭐 여기서는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없었습니까? 네. 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예. 뭐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는. 예.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시청 원안 건립 위치는 예. 덕양구 주교동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재검토 결정 이후에 12월경이었을 겁니다. 예. 그때 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일산 동구예요. 일산 동구인데 말씀드렸듯이 덕양구 주교동이 원안 건립 장소입니다. 예. 근데 일산 동구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일산 동구 백석동에 이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자주 그래왔듯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자주 그래왔듯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사진을 첨부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이 참석했다. 예. 네. 그래서 고양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비치는 주민분들을 설득하지도 그리고 포용하지도 못하는 상태고요. 심지어 현 시장님의 지지 그룹에서도 일방적인 시청 이전 추진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애초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설득할 명분도 없고요. 예.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시장님의 독단적인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혜서 씨 관련해서 고양시 시민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고양시청 원안 건립에 힘쓰고 계신 원안 건립 추진연합회 김용기 위원장을 만나봤는데요. 고양 시민들과 고양시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예.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이동환 시장이 그 전에 발표하고 나서 몇 번을 만났어요. 네. 같이 면담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만 해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고 자기는 절로 가야 된다. 네. 그 얘기만 하지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니까 얘기 안. 뭐 맨날 만나면 그 얘기 똑같은 얘기니까요. 네. 뭐 저희가 있는 거를 지키려 그러는 거지 뺏기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 네. 뺏어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네, 네, 네. 근데 옛날에 원당회가 뭐 법원도 있었고 네. 법원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제 등기소를 얘기를 네. 하는데 법원도 여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전도 여기가 있었고 교육청도 있었고 시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전도 있었고 뭐 하던 여기가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법원도 가버리고 뭐 교육청도 가고 다 갔어.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때 뭐 데모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나보다 했는데 시청까지는 간다니까 여기 주민들이 상권이라든가 생계라든가 이제 주민 저기 상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갖다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타협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시청 여기. 일단 이 시민분께서는 이제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시민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거고요. 관련해서 신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도 열렸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정책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시청 부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예. 근 1년간 신청사 논란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었는데요. 예. 결정적으로 의사결정 민주주의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예. 또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매몰 비용과 지역 갈등 문제도 자시할 수 없었을 거고요. 고양시에서는 꾸준히 예산 부담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토론회에서는 업무 빌딩 기회비용을 포함한 사업 비용이 약 2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지금 법적인 행보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신청사 원안건립추진위원회가 이 원당 신청사 미착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까지 제출했다면서요. 네, 지난 8일일 겁니다. 지난 8일 날 시청 원안건립추진위원회 회원분들이 주민분들이죠. 예. 헌법재판소에 신청사 원안 착공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백석 이전 발표와 그리고 시장께서는 고양시 공무원들께 백석 이전 업무 담당을 부당하게 지시를 했고요. 또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등의 근거 없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양시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번 총선에서 경기 고양 지역 4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당선인들이죠. 네. 시청사 이전보다는 신청사 건립의 뜻을 모으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래서인가요? 지금 추진 중인 시청사 이전에 고양시가 뭐 제동을 걸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분위기상 국민의힘 소속인 우리 시장께서는 이전을 계속해서 고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에서 고양시 4개 지역에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분들이 당선이 되셨고 네.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우리 이몽렬 시의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4개 지역 당선인 분들이 이미 후보 시절에 시청 원안 건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서로 합의하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관련해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론으로 간다는 겁니다. 당론으로 간다는 거고 그럼 민주당 시의원분들이 모두 반대를 할 거고요. 현재 시의회가 민주당 17명,
그리고 국민의힘 17명 이게 예. 동수인데요. 예. 의회 통과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못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시장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 고양시갑에서 당선되신 김성애 국회의원 당선인님과 그리고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차선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고양시 입장 그리고 찬성 관련한 의견은 추가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고양시 입장은 전화를 통해서 장혜석 GMC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지금 설명이나 계획 부분은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리더가 무능한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우리는 지난 2년간 정부와 고양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체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일 잘하는 우리 김동연 도지사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경기도를 지키며 발전시켜 왔습니다. 늘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2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고양시가 지역에서 당선되신 김성애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김동연 도지사님과 함께 그리고 남은 임기도 지금껏 그래왔듯이 경기도민을 위한 고양 시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양시청은 반드시 고양시의 중심인 덕양구 주교동에 건립이 돼야 되고요. 이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억지 멤버는 그만 찾으시고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다던 말씀을 남은 기간이라도 제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언박싱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관련한 키워드로 해서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과 함께